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총선, 4.10 총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는 이 공천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좀 1차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에 대해서 긍정평가, 그리고 한동훈 현상,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단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으로 총선 국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달 앞두고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지역구, 빅 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구의 여론조사도 의미가 있지만,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톱으로 다룬 것은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 신당이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섰다. 자, 몇 곳에서. 자, 그런 결과가 나와서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 총선 전국에 무슨 효과를 발휘할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이 민주 앞섰다. 이 민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니고 비례정당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보다 조국이 만든 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 조국정당에서는 이 지역구는 후보를 아예 안 냅니다. 비례대표만 가지고 지금 승부를 걸겠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다 찍더라도 이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례대표용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만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보다 일부 지역에서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총선 D-30 격전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 지금 몇 군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주요 지역구 몇 개 지역구의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몇 개 핵심되는 지역구,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구의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은 조국이 민주당을 앞서는데, 특히 인천 계양을, 서울 마포을, 이곳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높게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정당 투표에서 이 조국당을 찍겠다. 이게 민주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찍겠다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천 계양을은 바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역구죠. 이재명 지역구. 그리고 서울 마포을은 민주당의 넘버2 정청래 지역구입니다. 넘버1, 넘버2 지역구에서 계양을, 마포을에서 전부 다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 비례대표 조국 쪽에서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하죠.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이재명과 정청래 지역구에서 비례정당을 어디 찍겠느냐, 이 대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조국당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 넘버1, 넘버2 지역을 이미 조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역구는 안 내지만은 그 정당 투표에서 잠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니 이재명, 정청래,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에서 초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국이 일단 비례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청래까지 눌러버렸다. 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극성 지지층, 민주당의 더 센 민주당을 원하는, 더 센 야당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극좌파적인 정당을 원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의 힘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 당황하는 쪽은 이재명, 정청래도 있고 또 한쪽이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뭐 이낙연, 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도 크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은 거의 뭐 소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조국당 상승세에 존재감 위기가 커진 이준석. 군소정당 모두 위기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이준석은 지금 소멸 단계에 거의 들어갔다.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은 수도권 3자 구도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수도권 3자 구도가 되면은 의석수 확보는커녕 이 일부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죠. 그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게 피해를 줘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론 시키되 자력으로 자기들이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에 그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에 출마를 시킨다. 그 출마하는 사람이 양향자, 주로 이제 수도권에 하겠다는 겁니다. 용인, 뭐 하성 이런데 양향자, 이원욱, 뭐 금태섭, 뭐 류호정, 조홍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표를 안 주죠. 이준석에게는 이준석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더 선호를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거의 이 수천표 차이로 막 승부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몇천 표를 가져가면은 자기들은 당선이 안 돼도 민주당 후보들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기류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가 된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신당입니다. 동아일보 통화에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상식적인 건 맞죠. 그런데 제3지대 표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 정당 투표에서는 일부가 아니고 상당 부분을 지금 장식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피해자가 하나는 이재명, 하나는 이준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조금 전에 일면 그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구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단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총선 D-30 여론조사. 원희룡 35대 이재명 43, 박문규 33대 김영진 35, 김태호 41대 김두관 39. 이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이재명이 맞붙었죠. 근데 이재명 35%, 원희룡이 35%, 이재명 43%, 8%포인트 차이가 나죠.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계양을에서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거나, 한 3% 정도 뒤지는 원희룡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조사는 약간 다릅니다. 8%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재명이 이 게리먼더링 같은 그런 선거구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은 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작전 서운동, 그 인천 계양을 중에서 작전 서운동은 인천 계양갑에서 빼갔습니다. 빼가서 인천 계양을에다 올렸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계산 1동, 계산 3동은 오히려 계양갑으로 줘버렸죠. 그래서 게리먼더링 같은 이런 그 교묘한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게리먼더링을 해서 이재명 민주당의 유리한 쪽을 끌어들인 그 동네를 끌어들인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대 35, 35대 43이 나왔다는 것이고 뭐 안철수는 이광재에게 경기 성남 분당갑 여기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고 이 경기 수원병 박문규 전 장관과 김영진 민주당 김영진 뭐 7인의 김영진 대결인데 여기도 오차범위 안에 있고 이 경남 양산을
경남지사 대 경남지사 여기는 2%포인트 차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넘버투가 있는 마포을 여기가 다른 조사보다 상당히 벌어졌는데 정청래가 44%, 함원경이 28%, 그러니 이 16%포인트 차로 지금 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차인데 여기가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포기를 한 지역이죠. 포기를 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여전히 이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정당 투표는 조국 당에 찍혔다는 게 더 높았다. 이런 또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역전극이 이루어질지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례정당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후보들도 지금 비례정당의 후보들도 양쪽 정당에서 족속 확정을 하고 있죠. 자, 이 중앙일보 오면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죠. 비례 1번이 한미훈련 반대한 좌파 활동가 출신이다. 전지혜라고 전 서울가계대 총학생회장인데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쭉 해온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 1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위성정당은 외부 친북 세력 그리고 계담 선동 세력 반미 세력을 막 끌어들였죠. 그게 뭐 진보당 또 뭐 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이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1번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비례대표 1번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신현영이었죠. 신현영. 그때 헬로윈 참사 때 그 앰뷸런스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의사 출신 신현영.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이 극좌파 같은 반미 활동을 펼치고 진보 활동을 하는 여기에 1번을 줘서 그 1번이 좌파 활동가 전지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2022년 8월 26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 비례대표 1번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은 전쟁 연습을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 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지금 1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 여기서 추천한 2번은 비례대표 12번이 되고 여기서 추천한 3번은 비례대표 17번, 4번은 비례대표 20번이 되는데 여기 4번은 임태훈 뭐 군 인권센터 소장 이런 걸 지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이 비례대표 17번으로 들어갈 정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함이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구례군 죽정리 이장 이렇게 하니까 이장에게도 이 국회의원 될 그 길을 터주는구나. 이장. 그런데 그냥 이것은 표면적인 전직 경력이고 이 정영이는 작년에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았다. 이장 직함을 그것을 가지고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아서 경북 성주에서 사드 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례군 죽정리 이장 그럼 이런 그 정말 민초에게도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력을 모를 때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로 들어올 체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는 공천 신청이 9일날 마감됐는데 5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성이 331명, 여성이 199명. 이 명단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몇 군데 중요한 그 공천이 있었는데,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화성정의 유경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야당은 부평을, 강명을 모두 친명이 승리했다. 중성동을 여기는 그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이해훈 그리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같이 경쟁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영은 탈락하고 하태경, 이해원이
결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현역인 조경태, 박성민, 전주회는 다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전주회 비례대표죠.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을 제쳤다. 그리고 유경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병에서 빼서 경기 화성정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화종대 전 채널의 앵커가 있었죠. 여기가 영등포 갑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쪽에서 김영주 민주당 출신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출마를 했죠. 그래서 하종대 전 채널의 앵커는 부천병으로 빼서 전략공천을 또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인정의 이현주가 이겼습니다. 이현주. 여기 이현주가 이현욱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 리틀 이재명이라고 했던, 그리고 박성민, TV 토론에 자주 나오는 패널이죠. 전 문재인 청와대 청년비서관 3자 경선이 있었는데 이현주가 여기서 이겼습니다. 강명에서 정치를 하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용인으로 용인으로 또 갔는데 당도 민주당이 있다가 이 바른미래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또 민주당으로 간 이 이현주가 또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참 22대 국회 정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의정부갑 경선도 관심을 모았죠. 문희상이 육선을 했던 전 국회의장 그 아들인 문석균이 후보가 나섰는데 여기는 또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박지혜가 후보가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현역들이 전패하고 친명계 모두 승리를 거뒀다. 자,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룰을 만들어서 룰을 교묘하게 여러 가지 막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권리당원, 그러니까 개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또 이 친명계 현역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막 주고 그런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경선이 치러졌던 것이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설마 이찍 총선하도록 떠오른 막말. 동아일보, 말이 문제, 이재명 이찍 발언 죄송, 여당 도태우 5.18 북계 입설을 이야기했는데 사과를 했다. 이재명이 개항을 식당에서 손님들을 만나서 설마 이찍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오 발언이죠. 이번 찍은 기호 2번 여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자들 커뮤니티에서 막 사용하는 건데 개딸 커뮤니티에서 그 똑같은 말을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 가볍다. 허위사실 공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해도 이건 어떻게 처벌도 안 하는데 정말 입이 가볍다. 처벌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적절했다. 급히 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도 최근에 이찍 한동훈 그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자, 여당에서도 좀 이런저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쓴 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과거에 5.18의 북한 개입설이 그때 한창 그런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런 주장들이. 그런데 그때 거기에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 발언들 지금 깨끗이 사과를 하고 그러면은 유권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3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